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에 의해 태어난 테슬라는 2009년부터 차를 팔아왔고 자율주행과 전기 파워트레인 설계에서 기술력을 검증받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2017년까지 46억 달러, 하나 약 5조 1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8년 테슬라 모델 3의 안정적인 양산에 성공하면서 2019년 4분기부터 흑자를 내고 있으며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의 명성에 도전하는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움직임이 치열합니다. 여기서 솔직히 돈도 안 드는데 인간적으로 구독 한번 누르고 가입시다. 좋아요 알람도 누르면 더 좋고요. 먼저 2006년 6월 4일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벡터 IQ라는 회사와 합병함으로써 우에 상장한 니콜라가 있습니다. 2015년 니콜라를 창업한 트레버 밀턴 니콜라 회장은 상장 며칠 후 자신의 트위터에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픽업 트럭인 니콜라 베저를 예약 판매한다고 올렸는데 상장 후 겨우 4거래일 만에 2배 이상의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03년에 설립되어 100년이 훨씬 넘은 전통 자동차 회사 포드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것입니다. 한편 니콜라는 기술도 없고 실체도 없는데 홍보만 잘해서 주식을 팔아먹는 회사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실제 아무것도 검증된 바가 없었으며 정식으로 기업 공개를 하지 않고 우회 상장을 한 것도 회사의 가치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니콜라가 현대차에 2번이나 협력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실체가 없는 니콜라에 비해 당시 현대차는 이미 수소 트럭을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연히 현대 입장에서는 실체가 없는 니콜라와 협력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2017년에 설립되어 기업에 대해 부정적 보고서를 쓰는 걸로 유명한 히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는 배터리와 수소차 기술과 관련된 사기를 일삼고 있다는 보고서와 이를 뒷받침할 통화녹음, 이메일, 비공개 사진 등을 증거로 언론에 제시했습니다. 직원이 5명밖에 없는 이 작은 회사의 주장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주가는 곧바로 50% 떨어지고 결국 2020년 9월 20일 트레버 밀턴은 회장직과 이사회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악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트레버 밀턴은 사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폭행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GM이 니콜라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파트너십이 깨졌고 2020년 주당 90달러가 넘었던 주가는 최근 2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판 테슬라라고 불리어지는 패러데이 퓨처는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영국 자동차 업체 로스터의 중국 지사 임원 출신 토니 나이와 제규어, 랜드로버, 로스터, 테슬라 등에서 경험을 쌓은 닉 샘슨, 그리고 중국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업체 러스왕을 설립한 자워팅이 공동 설립한 전기차 스타트업입니다. 패러데이 퓨처는 설립 후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으로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주행 면허를 받는 성과를 내고 전기자동차 레이싱 대회에 출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CES 2017에서 대표 모델인 포드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FF91을 공개했는데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해 한번 충전하면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 최대 378마일 약 608km, 유럽 연비 기준 700km를 주행할 수 있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제로백은 2.59초로 웬만한 슈퍼카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창업한 지 몇 년 안 된 신생 스타트업이었지만 테슬라 대항마로 불리우며 탄탄대로로 갈 것 같았지만 결국 자금난에 빠져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회사 주요 투자자이자 중국 최대 부동산 디벨로퍼 중 하나인 에버그란데가 2018년 자금 투입을 중단하며 미국 네바다주에 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이 취소됐고 자동차 양산, 판매 계획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후 추가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초 패러데이 퓨처는 자금난에 의해 우리나라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개념의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라 기업회생을 전제로 채무 재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FF91 시제품 2대가 경매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패러데이 퓨처가 투자금 유치를 하지 않고 양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패러데이 퓨처 측은 연방파산법 11조 승인 절차에 따라 투자금 유치를 마무리하고 올해 4월경에는 차량 납품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패러데이 퓨처는 올해 초부터 중국 지리 자동차와
생산 제휴 추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월 31일 중국 경제 포털 차이신에 따르면 패러데이 퓨처는 스펙 합병을 통해 10억 500만 달러 하나 약 1조 1100억 원을 확보해 우회 상장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시드 모터스는 2007년 테슬라와 오라클 출신들이 모여 아티에바란 이름으로 설립된 후 초기에는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전념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알루미늄 구조의 차량 프로토타입을 선보이다가 2016년 회사명을 지금의 루시드 모터스로 바꾸고 프리미엄 전기차 프로토타입 아트부스를 공개했습니다. 현 최고 경영자 피터 롤린스는 영국의 고급차 업체 로스터 등을 거친 테슬라 수석 엔지니어 출신이고 이 밖에도 테슬라 출신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에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로부터 10억 달러 하나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 세간의 눈길을 끌었고 최근에는 사우디에 전기차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LG화학과 배터리 공급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루시드 모터스는 전기차 럭셔리 세단인 루시드 에어를 올해 7,000대 생산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늘려 연간 34,000대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현지 시간 16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전기차 회사 루시드 모터스와 기업 인수 목적 회사 간 합병 상장을 위한 거래가 임박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루시드 모터스는 시티그룹 출신 사업가 마이클 클라인이 작년 20억 달러 하나 약 2조 3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출범한 처칠 캐피탈 스펙과 합병을 위한 핵심 거래 조건에 이미 합의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합병을 공식 발표할 수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번 합병 논의 과정에서 루시드 모터스의 기업 가치는 약 120억 달러 하나 약 13조 3천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최근 니콜라나 피스커 로즈타운 등도 스펙과 합병을 통해 기업 공개를 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 처칠 캐피탈 스펙은 이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칠 캐피탈은 보도에 대해 확인해 주지는 않았지만 이날 주가는 30% 이상 올랐고 지난달 블룸버그의 최초 보도 이후 상승률은 3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신생 전기차 스타트업과 기존 자동차 회사 간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V블룸즈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매출은 줄었지만 전기차 매출은 3,240만 달러 하나 약 360억 원을 기록해 전년 2,260만 달러 하나 약 250억 원보다 40% 이상 크게 성장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전기차 매출은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가 주도해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 전통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 사업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걸어서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근엔 제기어 랜드로버가 오는 2025년까지 완전한 전기차 업체로 변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고 폭스바겐은 2023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생산하고 2029년 전기차 75종을 판매하면서 완전한 전기차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GM은 2035년 이후 전기차만 만들 예정이라고 선언했으며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전기차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시총 세계 1위 IT 강자 애플도 시장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그야말로 전기차 춘추전국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득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옥석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개혁원엔 값진 보석은 땅속 깊은 곳에 있을수록 가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반드시 제값을 평가받지 못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보석이 되어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관련주로는 LG화학, 센트럴모텍, 세원 등이 있습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 부분, 전지 사업 부분, 첨단 소재 사업 부분, 생명과학 사업 부분, 공통 및 기타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배터리 제작 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세원은 자동차용 공조장치
부품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에 헤더 콘덴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센트럴 모텍은 자동차 부품 중 구동장치 및 현가장치를 생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 중이며 신규 사업으로 볼스크류 등을 발굴하여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 밖에 자비스, 명신산업, TCC 스틸 등등 여러 기업이 있고 전기차 관련주도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열한 순서는 임의의 순서이며 주가 상승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투자를 강요하거나 부추기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의 사실 유무를 떠나 투자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